하셔도 돼요. 에어컨이 잘 나오면 에어컨을 만지면 병이에요. 그냥 잘 나오면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가끔 없어지거나 이러면 어디서 새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보충을 해야 되는 거지만 냉매만 보충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 사고 나서 분해하게 되면 그 냉매 오일을 주입하고 냉매 액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혼합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 정비업소들이 계절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액만 갖다 넣는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냉매 액만 넣게 되면 에어컨이 빨리 고장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가 엔진을 만약에 뜯거나 뭘 해서 분해를 하게 되면 냉매 오일 플러스 충진 정확히 시켜야 되는데 대부분은 냉매유를 안 넣고 충진만 시키다 보니까 사고 났던 차들이 에어컨이 자꾸 고장나는 수는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사고도 한 번도 안 났고 에어컨이 잘 나온다면 굳이 손댈 건 없다. 여름만 되면 아주 곰팡이 냄새가 나냐면 습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습도와 공기율통에서 들어오는 먼지와 합쳐져 가지고 벌집 모양의 에바에 들어가면 빠져나가질 않아요. 어쩔 수 없는 그런 구조로 현재까지는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더 오랫동안 냄새 안 나게 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는 공기filter를 만 킬로마다 교환하고 매트를 일주일에 청소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그 실내 안에 습도가 생기지 않도록 숯이나 아니면 소금 같은 거를 시트 밑에라든가 대시판넬 밑에 쪽에다가 설치를 해놓는다면 그 곰팡이 냄새 나는 게 다른 차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다라고요. 만약에 이 냄새를 안 나게 하고 싶으면 이게 오늘의 꿀팁인데 히터를 온도를 높여놓고 문 다 닫고 틀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뜨끈뜨끈한 찜질방을 만드는 거야, 차. 그러면 웬만한 습도를 제거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햇빛 쪽에 갖다 놓고 문을 다 열고 환기시키는 그런 것도 여의치 않다면 헤어드라이로 배선이라든가 밑에 축축한 데라든가 이렇게 말려주시면 돼요. 왜냐면 평상시에 비가 왔을 때 우리가 습도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먼지가 쌓이게 되면 이것이 곰팡이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냉방의 성능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바로 틀은 것보다는 그래도 한 5분 정도 엔진이 가열되고 5분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강하게 트는 거죠. 온도를 제일 낮은 온도로 트는 거야. 막 18도 쫙 맞춰놓고 아주 강하게 싹 강하게 튼 다음에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때 천천히 줄이는 게 그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휘발유가 바뀐다고 1단, 2단 틀면 시간만 잔뜩 걸리고 실제로는 안 그래요. 1단을 트나 2단을 트나 3단을 트나 4단을 트나 에어컨 컴프레셔가 작동하는 거 똑같아요. 예? 왜? 에어컨 컴프레셔 작동할 때 2마력, 3마력 없어지는데 1단 틀어도 컴프레셔 작동하고 2단 틀어도 컴프레셔 작동하고 3단 틀어도 컴프레셔 작동하는 거예요. 단 바람이 세고 안 세고는 뭐냐면 환풍기. 그러니까 블로모터가 세게 도느냐 안 도는 거예요. 그래서 세게 틀면 연료가 많이 먹는다. 공학적으로는 좀 맞아요. 왜냐면 블로모터 돌아가는 거는 빨리 돌리면 전기가 좀 많이 소모되니까 그 많이 들어간 만큼 발전기가 일이 되기 때문에 연료가 소모가 있다. 맞아요. 근데 아주 적은 거야. 그건 아주 미세한 거고 일단 틀어서 오랫동안 가면 아니 뭐 그 에어컨은 쾌적하려고 탄 거지 무슨 뭐 그렇다고 기름 아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팁이 많이 빨리 시원하게 하려면 내기하고 열기 선택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열기 선택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밖에 또 공기 들어오고 여기서 데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기로 돌리는 거죠. 내기 돌려놓고 온도 떨어뜨리고 강하게 돌리면 빨리 시원하게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세게 틀었다 해서 연비가 나쁘다. 공학적으로는 맞는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없기 때문에 내가 에어컨을 쾌적하려고 탔기 때문에 온도를 낮추고 바람은 최대 풍향으로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서서히 자기가 원하는 방향에 오면 이제 주행하시면 됩니다. 당연하죠. 마력을 뺏어먹는 거죠. 보통 에어컨 컴프레셔 탁 작동되면 마그네트가 붙어가지고 엔진 힘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때 엔진의 마력을 2에서 3마력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 2에서 3마력 뺏어가니까 힘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요새 차들은 만약에 언더가 올라가는데 에어컨을 틀잖아요. 배기량이 낮은 건 컴퓨터가 에어컨 꺼버립니다. 작동 안 되게 하고 내리막길에 가면 그때 에어컨 작동하게 돼 있어요. 요새 차들. 그래서 언덕 올라갈 때마다 에어컨이 안 시원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큰 차는 안 그런데 배기량이 작은 차는 컴퓨터가 요새 다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입니다.
왜냐면 사실은 우리가 그 공기 저항을 줄이려고 공기 저항 기수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차체를 아주 유선형으로 매끄럽게 앞 유리부터 범퍼부터 시작해서 차체의 어떤 문짝, 백미러까지 그 공기 저항 기수를 줄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건데, 만약에 창문을 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앞에 열고 뒤를 열면 그래도 좀 빠져나가니까 저항이 좀 줄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앞문 쪽 운전석만 연다든가 조수석만 연다든가 이럴 때 한쪽으로 들어와서 공기가 빠져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뒤에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저항 역할을 해주잖아요. 나갈 데가 없기 때문에 낙하산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네, 낙하산 역할. 브레이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차를 꽉 못 가게 해주기 때문에 연비가 안 좋은 건 사실이죠. 그럼 차라리 에어컨을 트는 게 낫겠네요. 당연히 에어컨 트는 게 낫죠. 자동차가 제일 싫어하는 계절이 바로 여름과 겨울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또 엄청나게 덥다고 하니까 기존에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조금 한 번쯤 생각하고 가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수시로 볼 필요가 있는데, 타이어부터 확인해야 돼요. 타이어는 자동차 부품 많은 것 중에 제일 안전과 직결된다. 운전자 실력과 상관없이 타이어가 파열이 되면 엄청나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지금 아마 고속도로를 다녀보면 타이어 파편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타이어가 파열되는 원인은 뭘까요? 일단 연도가 오래된 타이어, 재생된 타이어를 쓰는 타이어, 그렇죠? 그 다음에 공기압을 못 맞추는 타이어, 그 다음에 디스크 브레이크다 드럼 브레이크 타입들은 아무래도 그 타이어 안에 열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한마디로 파열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타이어 같은 경우는 공기압 잘 맞춰야 되죠. 보통 승용차 같은 경우는 운전석 밑에 기둥 B필러라는 데 그 표시되는 데서 10% 정도만 더 넣어주시고 가면 연비는 5% 정도 좋아지니까 타이어 공기압력 확인하고요. 또 하나, 타이어 마모 상태를 봐야 돼요. 다 중요한 건 굉장히 많이 마모 상태를 앞뒤로 다 봐야 되는데, 만약에 안쪽에 많이 먹었다든가 가운데가 많이 먹었다든가 또 바깥쪽에 많이 먹었다면 트레드 깊이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점검을 철저히 받고 정비사의 조언을 듣는 게 좋겠다, 이런 말을 좀 하고 싶고요. 이 타이어의 이제 온도라든가 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타이어의 연도가 원래 타이어 밖에 쪽에 표시되어야 되는데 어떤 타이어는 안쪽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못 보잖아요. 타이어는요 5년 이상이 되거나 5년 되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져요. 파열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계기판에 있는 그 게이지에 타이어 공기압은 나오는 차도 있지만 안 나오는 차도 있지만 그걸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실제로 공기압을 한번 재보는 게 좋겠고, 브레이크가 열받는다고 거기다가 생수를 뿌리다든가 물속에다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요. 반증. 그러면 브레이크 쪽에 치명적입니다. 특히 디스크라든가 이쪽 관련된 거, 캘리퍼라든가 다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비가 오지 않는 그 상태에서 차를 물속에 집어넣는다든가 반점 시킨다고 물을 뿌려서는 절대 안 된다. 자, 우리가 주차할 때도 한번 좀 생각하고 주차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내 안의 온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 안에 내부에 전자부품이 소손될 확률이 높아요. 멀쩡하게 내비게이션 작동하든가 블랙박스 작동했던 거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도 깔끔하게 나오는데 흐릿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늘에 차를 주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 음료수 같은 것도 굉장히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고 실내 안에는 음료수를 놓지 않아야 돼요. 특히 탄산음료, 콜라라든가 사이다, 이거는 그 안에 실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햇빛을 받고 있으면 터져버립니다. 만약에 음료 같은 게 있었는데 터졌거나 흘렸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스위치라든가 주변에 위에만 닦게 되는데 스며들었을 경우는 부식돼 가지고 쇼트라든가 이래서 갑자기 화재도 날 수 있어요. 시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트도 열선 시트가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음료수라든가 묻어서 거기서 합선될 확률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청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하나, 휴가 떠나기 전에 우리가 부동액 당연히 확인해야죠. 만약에 부동액에서 녹물이 발생했다면 그 녹물을 빼고 그 원인을 깔끔하게 청소해서 새로운 걸로 하셔야지, 뭐 휴가 갔다 온 다음에 해야지 라고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온도 계기판이 항상 요 동그란 거기에 딱 중간이 정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측으로 올라간다면 물이 부족하거나 서머스타트가 문제 있거나 아니면 냉각계통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 게이지 정확히 보는 거고요. 또 오일 온도 게이지도 있잖아요. 오일 온도 게이지는 뭐 수입차들이 대부분 있는데 항상 100도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100도를 넘어갔다는 얘기는 엔진이 또 하나 고장 날 확률이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떠나기 전에 오일 종류는 모두, 냉각수는 모두
그 타이어는 모두 한 번쯤 점검을 전체적으로 하고 가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